안녕하세요. 돈세는 무궁화가 돈버는TV 이천희망TV 이천희입니다. 제가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 질문과 답변을 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습니다. 최근에 연말정산 시즌이다 보니까요. 유난히도 검색수가 많았던 포스팅이 있는데요. 그 제목이 매트라이프 변액연금보험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변액연금보험도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그 내용과 간단하게 보험상품들의 연말정산 여부 및 세금 여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보험사 보험은요, 크게 보면 연금저축보험하고 일반보험이 있습니다. 그 일반보험은 공시율로 돌아가는 일반연금보험이 있고 펀드로 투자되는 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일단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연금보험하고 변액연금보험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입니다. 과세 여부를 보면요, 연금저축보험은 불입하는 동안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시기에 나이에 따라서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하지만 일반연금보험하고 변액연금보험은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고요. 연금 받을 때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연금 수령 전에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받은 것을 다 토해내셔야 합니다. 일반연금보험하고 변액연금보험은요. 10년 이내에 해지를 하면요. 이자소득이 있다면 이자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한 7, 8년 정도 돼야지 원금이 되니까 그 세금은 얼마 되지 않고요. 10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은요, 이제 다 끝나가고요. 이제 우리는 2020년, 즉 올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서 소득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봉이 1,500만원 이하라면요, 소득세율은 6%고 지방소득세 10%를 붙여서 최종소득세율은 6.6%가 됩니다. 연봉이 4,600만원을 초과해서 8,800만원 이하라면요, 소득세율은 24%고요. 지방소득세 10%를 더해서 최종세율은 26.4%가 됩니다. 연봉이 1억 5천만원에서 3억 원 이하라면 소득세율은 38%가 되고요. 최종소득세율은 41.8%가 됩니다. 연봉이 5억 원 초과하면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소득세율은 42%고요. 지방소득세 10%를 더해서 최종세율은 46.2%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을 보시면 가끔 본인의 연봉에 대해서 저 세율을 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연봉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봉 5천만원 중에 1,200만원은 6.6%가 과세가 되고요. 1,200만원을 초과해서 4,600만원까지 3,400만원은 16.5%가 됩니다. 연봉이 5천이니까 4,600만원 초과되는 40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26.2%를 적용받습니다. 이 세 구간에 세금을 더했을 때 그게 기본적인 소득세고요. 여기서 인적공제나 특별공제를 빼서 최종세액이 산출이 됩니다. 2020년 소득세율로 보면요, 연봉이 많아지면 세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요, 기본공제 대상자를 나눠 가지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 부담이 생깁니다. 따라서 절세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고요. 올해 연말정산 하시면서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웠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했다고 끝내지 마시고요. 이제 2020년 소득분에 대해서 연말정산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상품 중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은 연금저축상품하고 IRP 상품입니다. 따라서 매월 어느 정도 불입할 수 있을지 그 숫자를 감안해서요, 연초부터 차근차근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게 없을까 해서 한 번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매월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서 따박따박 넣어두는 게 최선입니다. 연금저축은요, 연간 불입한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5,500만원 이하는 불입액의 16.5%, 5,500만원 초과는 불입액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단독으로 IRP만 가입했을 때요,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과 IRP를 통해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연봉이 많으시면 한도가 조금 줄어듭니다. 올해 바뀌어진 건요, 50대 분들이 연금저축이나 IRP 상품을 가입했을 때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점은, 오늘은 변액연금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냐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보험 상품들을 비교했지만요,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도 있지만 연금저축 펀드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금저축 펀드를 많이 권하는 편이고요, 본인의 위험감수 여부에 따라서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 펀드 중에 본인한테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미 연말정산 시즌은 지나서 활용할 수는 없지만요, 2020년 소득분에 대해서 새롭게 연금 상품을 가입한다면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가입하시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내담자분들께 노후하고 절세하고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쫓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노후를 가장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3더 원칙을 강조합니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금액, 더 높은 수익. 이 세 가지가 연금을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되세요.